월요일 저녁의 즐거운 시간 우리말 겨루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1단 낱말 찾기. 주어진 초성으로 낱말 찾기. 명사만 인정하며 낱말당 50점. 낱말을 못 찾으면 도전은 중지된다.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긍정적인 그의 짜릿한 도전이 시작된다. 성민희 씨. 덜렁이는 이제 그만. 모조리 엄마 달인을 향해 달려보자. 으라차차. 성민희 씨 오늘 우리말 겨루기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어요? 저는 엄청 덜렁대는 편인데 신랑이 엄청 꼼꼼하고 굳으세요. 그래가지고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물건을 잘 버리지 않는 성격이라서 10년 된 가구 제품과 가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달인 돼서 그 물건들을 바꾸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성민희 씨 그러면은 오늘은 상주에서 여기까지 좀 먼 거리 오셨을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제 저녁에 버스 타고 3시간 걸려서 왔는데요. 신랑이 예매를 했는데 표를 2장만 예매해가지고 저희 애는 제 무릎 앞에 앉혀가지고 타고 오다가 네. 자리가 비었을 때 3명이 한 자리씩 차지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표 값을 아끼셨군요. 6,800원을 아꼈습니다. 이따가 갈 때는 정말 달인 돼서 웃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민희 씨 1단계 함께하죠. 번호표 드립니다. 1번 비읍. 1번 문제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세는 단위입니다. 책만 이거를 발행했다. 벌. 벌? 아닙니다. 신문이나 책만 부죠. 부였습니다. 네, 성민희 씨 벌은 옷을 세는 단위였죠. 책이나 신문은 부였습니다. 아깝습니다. 성민희 씨 1단계 점수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 도전자입니다. 한문학도의 우리말 실력을 보여주겠다. 신성일 씨. 끝이 없는 우리말 공부 끝까지 파헤친다. 아자 아자. 자, 지금 신성일 씨가요. 한문교육학과 전공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진로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예, 제가 학창 시절에 만났던 두 분의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과 같이 목욕탕을 갈 정도로 친화력이 굉장히 크셨고, 또 한 분의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식도 많으셨고 수업 내용을 잘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받아 저도 훌륭한 한문 교사가 되고자 이 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신성일 씨 1단계 함께합니다. 번호표 드립니다. 2번 이응. 2번 문제입니다.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쭉 버려 늘어선 줄. 열. 열 맞습니다. 열차. 열차 있습니다. 대기열. 대기열은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네요. 신성일 씨 1단계 100점 획득했습니다. 네, 열에는 대기열이 아니라 교육열, 학구열, 또 난방열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자, 아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만나봅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박평수 씨. 나는야 우리말 좋은 걸 어떻게 다빈아 기다려. 박평수 씨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버님 때문에 나오셨다고요? 예. 평소에 아버님이 우리말 겨루기를 자주 보십니다. 그런데 보시면서 야 저기 나온 사람들은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박평수 씨가 평소에 우리말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작다, 적다, 다르다, 틀리다를 혼동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성격상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는데 굉장히 귀찮아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통하면 됐지. 왜 간섭이냐, 이런 식인데,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아, 새해에는 우리말 바르게 쓰자. 알았지?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바른말 쓰기, 우리말 쓰기 중요할 것 같네요. 박평수 씨와 1단계 함께하지요.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중요하거나 기본이 되는 것. 서류 작성이 이것된 업무이다. 주, 맞습니다. 탈주, 탈주 있습니다. 주인공, 주인공 있습니다. 기대주, 기대주, 그렇죠. 활주로, 활주로 있습니다. 주사기, 주사기까지 박평수 씨 1단계 300점 획득했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밝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고 싶다. 김은선 씨. 멋진 할머니의 도전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하자. 네, 김은선 씨가 본인을 멋진 할머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왜 멋진 할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이가 많아도 열심히 배우는 것에 열중하고 있고요. 도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거 배우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복지관에서 요가랑 팝송을 배우고 있어요. 팝송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Why does the sun go shining? Why does the sea rust show? 네. 야, 김은선 씨가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하시지도 않으시고 자신 있게 또 노래를 한 소절 뽑아주셨는데요. 이 기세로 또 1단계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면 좋겠네요. 이롭지 않게 하거나 손상을 입힘 뜻인데요. 손 이거를 끼치지 마라. 해 정답. 햇살. 네. 햇살이라고 하셨죠. 햇살은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김은선 씨 1단계 50점 획득했습니다. 젊은 엄마의 감각적인 우리말 실력을 보여주겠다. 양진선 씨. 오늘 다리드로 멋진 친구, 멋진 엄마, 멋진 딸 되겠습니다. 아자, 아자! 네, 새해를 맞아서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이 남자분들 금연이잖아요. 네. 금연에 대해서 양진선 씨가 하실 말씀이 많다고요. 예, 2009년도에 금연 상담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흡연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담배를 왜 못 끊나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상담일을 하다 보니까 담배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금단 현상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게 되었고요. 이제 금연을 시작하신 분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보건소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진선 씨와 1단계 함께 합니다. 이제 한 문제 남아있는데요. 문제 드립니다. 네, 4번 문제는 치읓으로 시작합니다. 일정한 몫이나 양을 뜻합니다. 한 달 이거 약을 받았다. 치, 정답. 날치, 날치 있습니다. 치바지, 치바지 있습니다.
시금치. 네, 시금치 있죠. 시치미. 시치미 그렇습니다. 치마단. 치마단이 아니라 사이시옷이 들어간 치마단이지요. 치마단 아쉽습니다. 자, 양진서 씨 250점 획득했습니다. 네, 1단계 풀어본 결과 확인합니다. 성민희 씨 아직 점수 획득하지 못하셨고, 심성일 씨 100점, 박평수 씨 300점, 김은선 씨 50점, 양진선 씨 250점입니다. 일발 그리기 제2단 연상 낱말 맞추기. 도전자가 보고자 하는 도움말 개수를 선택하고 선택한 도움말 개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며 대결 결과 고득점자 3명이 다음 단계에 진출한다. 네, 2단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읍, 비읍의 이음절입니다. 첫 번째 도움말. 잔생이 이거라. 이번 문제의 도움말은 모두 속담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한자어가 아닙니다. 입이 이거. 박평수 씨, 김은선 씨, 양진선 씨 세 분이 150점 도전합니다. 귀가 이거라. 눈이 이거다. 자, 세 분부터 답 확인합니다. 답이 두 가지로 나뉘었네요. 자, 일단 김은선 씨 방정. 잘못 봤어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답이 있으세요? 보배예요, 보배. 자, 끝까지 보신 신성일 씨와 성민희 씨 답도 확인합니다. 보배입니다. 일단 답부터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배입니다. 자, 첫 번째 도움말 잔생이 보배라. 자, 잔생이는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잔생이 보배라 하면은 지질이 못난치 하는 것이 오히려 해를 덜 입게 돼 처세에 이롭다라고 하는 뜻의 속담입니다. 그리고 입이 보배. 입으로는 못할 말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요. 세 번째 귀가 보배라. 배우지 않았으나 얻어들어서 아는 것이 많음을 뜻하는 속담입니다. 그리고 눈이 보배, 눈썰미가 있어서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음을 뜻하는 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속담 도움말들 공통적으로 들어간 말 보배였습니다. 시옷 기역의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 애면글면 짐. 자, 양진선 씨 150점 도전하고요. 품. 자, 성민희 씨는 100점 도전합니다. 헛 이거라고 하지요. 100점과 150점 도전하는 두 분 답 확인합니다. 두 분 나란히 수고라고 답을 써주셨습니다. 자, 양진선 씨. 짐에서 수고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애명불면을 보고 무엇인가 하면서 애를 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하느냐고 짐까지 봤는데요. 짐을 드느냐면 수고를 해야 하니까 수고라고 썼습니다. 네, 하나 더 본 성민희 씨. 품은 무슨 일을 하고 났을 때 얻게 되는 결과라고 알고 있고요. 헛수고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걸 헛수고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움말 보신 세 분은 어떤 답 나올까요? 그렇죠. 두 분 수고. 김은선 씨는 헛생각.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수고와 생각으로 나뉘었는데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수고지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시옷, 미음, 이응의 삼음절 첫 번째 도움말 대거리, 저울질. 김은선 씨 150점 도전합니다.
꿍꿍이. 자, 성민희 씨와 양진선 씨 그리고 신성일 씨까지 100점 도전합니다. 떠보다. 일단 박평수 씨 답을 쓰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박평수 씨가 아직 답을 생각을 못 하셨나 봅니다. 100점 도전자 세 분 답 확인해 보죠. 네, 그렇군요. 세 분 모두 속마음입니다. 신성일 씨, 꿍꿍이에서 생각이 나셨어요? 원래 저울질에서 마음까지는 생각이 났는데 앞 글자를 도대체 어떤 글자로 대입해야 될지 모르겠가지고 한 글자를 더 기다려봤는데 꿍꿍이 나오니까 속마음에 무슨 꿍꿍이가 있다 그런 말 있는 거 보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성일 씨의 꿍꿍이는 뭔가요?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달인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저울질에서 김은선 씨 멈췄는데 김은선 씨 답 봅니다. 속마음. 저울질해보는 거 이쪽인가 이쪽인가 네. 비교해보는 그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속마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답이 속마음이다. 정답부터 확인합니다. 네, 속마음입니다. 네, 첫 번째 도움말 베거리는요. 꾀를 써서 남의 속마음을 슬쩍 떠보는 짓을 뜻합니다. 비슷한 말로 연사질이 있는데요. 교묘한 말로 남을 깨어 그의 속마음을 떠보는 짓을 뜻합니다. 이응 기억의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 물목. 박평수 씨가 200점 도전하네요. 물목의 뜻을 알고 계신 건가요? 신성일 씨까지 멈췄습니다. 들머리. 물목과 들머리. 동구. 김은선 씨 100점 도전합니다. 강 이것. 도움말 4가지 다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움말에서 멈추신 두 분 답 확인합니다. 안개와 어기 답이 나뉘었네요. 박평수 씨. 물이 흐르는 어기. 물이 흐르는 어기. 예. 동구는요? 저기 동네 어기. 동네 어기다.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구라는 단어가 네. 어기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동구가 어떤 뜻일까요? 동구박 가수원길이라는 노래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어기와 더. 그래요. 자, 안개와 어기가 일단 나뉘었는데요. 다른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확인해보지요. 자, 양진선 씨는 답을 생각하지 못하셨고 성민희 씨와 김은선 씨 어기예요. 강이 흘러 들어가는 입구를 강옥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어기입니다. 어기의 뜻은요.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를 뜻합니다. 들머리, 들어가는 맨 첫머리를 뜻합니다. 같은 뜻으로 들목이 있고요. 네 번째 도움말인 강어귀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어귀를 뜻합니다. 미음, 치읓의 이음절 첫 번째 도움말 어깨심. 박평수 씨 또 200점 도전하네요. 쌈. 하나 더 볼까요? 덩이. 성민희 씨가 100점 도전합니다. 타래. 자, 도움말 4가지 다 봤습니다. 생각하신 답이 있으신지요? 자, 50점 도전자 먼저 확인합니다. 네, 신성일 씨와 김은선 씨 안타깝게도 답을 못 쓰셨고 성민희 씨와 박평수 씨 100점, 200점 도전하는데요. 두 분 답 확인할까요? 두 분은 다른 답이네요. 뭉치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먼저 성민희 씨. 타래는 실을 감아놓은 뭉치를 타래라 그러고요. 덩이도 물건을 이렇게 어불려서 해놓은 거를 뭉치로 알고 있습니다. 자, 덩이를 보고 뭉치를 생각하셨고요. 박평수 씨가 어깨심만 봤습니다. 어깨심 어떤 뜻일까요? 어깨에 집어넣은 뭉치. 흔히들 그 어깨뽕이라고 하죠.
네. 어깨에 들어가는 뭉치다. 정답입니다. 뭉치입니다. 한데 뭉치거나 말린 덩이를 바로 뭉치라고 하죠. 첫 번째 도움말 어깨의 심. 자, 바로 흔히 그 어깨뽕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그게 바로 어깨심입니다. 심은요, 양복 저고리에 어깨나 깃다 위에 빳빳하게 하려고 특별히 넣은 헝겊을 뜻하고요. 이어서 쌈은요, 옷감, 가죽 따위를 알맞은 분량으로 싸놓은 덩이를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빨랫감 두 쌈처럼 쓸 수 있는 의존명사고요. 이어서 덩이, 작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데요. 눈덩이, 돌덩이처럼 쓸 때 그 덩이입니다. 니은으로 시작하는 이름절입니다. 정말. 이것이 넓다. 자, 이번 문제는 모두 관용구입니다. 이번에도 박평수 씨 200점 도전하네요. 신성일 씨까지 200점에 도전합니다. 이것을 돌리다. 양진선 씨, 성민희 씨 150점 도전하고요. 이것이 깎이다. 김은선 씨 100점 도전합니다. 이것이 넓다, 이것을 돌리다, 이것이 깎이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이름절 뭘까요? 자, 5분 모두 답 한꺼번에 확인해보죠. 자, 많이 나뉘었습니다. 눈이 3분이고요. 논도 있고요. 낫도 있습니다. 자, 먼저 박평수 씨, 눈을 돌리다? 바람피다. 그럼 눈이 깎이다는 어떤 뜻일까요? 눈이 깎이다는 이렇게 본인의 체면이나 태도가 많이 깎이는 걸 눈이 깎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김은선 씨는 조금 또 다른 답입니다. 낫. 얼굴이 깎이는 거는 좀 창피할 때 쓰는 거거든요. 창피할 때. 자, 눈도 나왔고, 논도 나왔고, 낫도 나왔습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도움말 하나 더 있을 텐데요. 이거 보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죠. 이것이 두껍다. 눈이 두꺼울까요? 논이 두꺼울까요? 낫이 두꺼울까요? 내가 정답이다. 자신하시는 분? 김은선 씨. 정답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낫입니다. 자, 정답은 낫이었네요. 왜 낫이 정답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낫이 넓다. 어떤 뜻일까요?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눈이라고 쓰셨는데요. 눈이 넓다. 이거는 없는 관용구입니다. 눈이 넓다라는 말은 없는 말이었고요. 이어서 낯을 돌리다, 상대하지 않고 얼굴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 바로 낯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남아 있습니다. 점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민희 씨 400점, 신성일 씨 300점, 박평수 씨 900점, 김은선 씨 400점, 양진선 씨 650점입니다. 성민희 씨, 신성일 씨, 김은선 씨 세 분 중에 한 분이 더 올라가실 수 있는데요. 이 한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시옷 이응의 이응절 첫 번째 도움말 책갈피. 성민희 씨, 신성일 씨, 박평수 씨 빠르게 멈췄습니다. 김은선 씨까지 200점 도전합니다. 책갈피와 관련된 말이고요. 자, 두 번째 도움말입니다. 새짬. 양진선 씨 150점 도전합니다. 시옷 이응과 연결돼서 어떻게 답을 쓰셨을까요? 네 분 답 확인합니다. 네 분 모두 같은 답이 나왔어요, 지금. 신성일 씨. 예. 책을 읽다가 중간에 책 사이에다 책갈피를 껴놓는 게 생각나서 사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평소에 독서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책 사이에 책갈피를 끼워 놓기 때문에 사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움말 새짬에서 멈춘 양진선 씨 답 확인합니다. 역시 또 사이네요. 어떤 뜻일까요, 새짬? 네, 저도 책갈피에서 예상은 했는데 새짬이 어떤 사이에 뭔가 하는 느낌.
을 받아서 네. 확실히 사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일단은 다들 답은 같습니다. 사이. 도움말은 2개밖에 안 봐서요. 아쉽지요? 그래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눈, 코 사이일까요? 눈, 코 사이. 틈. 자, 틈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정답은 사이입니다. 네, 세 번째 도움말 눈, 코 사이 말 그대로 썩 가까운 거리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모양의 관용구 눈, 코 뜰 사이 없다라는 게 있지요. 이거의 뜻은 정신 못 차리게 몹시 바쁘다라는 뜻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요. 2단계 문제 7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점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성민희 씨 600점, 신성일 씨 500점, 박평수 씨 1100점, 김은선 씨 600점, 양진선 씨 800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평수 씨, 양진선 씨 다음 단계 진출이 확정이 됐고요. 자, 성민희 씨와 김은선 씨 두 분에게 동점자 문제 드립니다. 쌍기역의 이름절입니다. 첫 번째 도움말 허울. 김은선 씨 빨랐습니다. 골. 김은선 씨 답 골이라고 하셨는데요. 골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속이 없는 겉모양이 바로 허울이지요. 그래서 골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동점자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단계 진출자 최종적으로 세 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박평수 씨, 양진선 씨, 김은선 씨입니다. 너의 사랑 우리만 달인이 될 때까지 쭉 가는 거야. 새해에도 헌혈과 우리말 도전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쭉. 오늘의 시청자 문제 다음 중 맞는 말은 1번 치고 받다, 2번 치고 박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기르기 누리집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말 기르기 제3단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주어진 문장 속에서 올바른 낱말과 표준어 고르기, 그리고 띄어쓰기 등 우리말 바르게 쓰기. 3단계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수근수근 속삭였다. 소근소근 속삭였다. 수근수근 소근소근. 뭐가 맞는 표현일까요? 세 분 답 확인합니다. 김은선 씨는 2번 소근소근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김은선 씨, 평소 말씀하실 때 소근소근 조용하게 말씀하세요? 저기 끝에가 속삭였다길래 네. 수근수근보다 소근소근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속삭이다와 조금 네, 더 어울리는 게 2번이다. 네.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보죠. 네, 1번 수근수근이 바른 표현입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소리로 자꾸 가만 이야기하는 소리, 이걸 뜻하는 부사는 바로 1번 수군입니다. 자, 바른 표현은요, 수군 아니면은 소곤입니다. 소근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내 딴에는 하느라고 했으니 시험에 합격하겠지. 하느라고 어떤 게 바른 표현일지요? 자, 세 분 답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은선 씨와 양진선 씨는 1번 하노라고, 박평수 씨는 2번 하느라고입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1번 하노라고입니다. 2번 느라고는요, 앞절이 뒷절의 목적이나 원인이 될 때 쓰이는 연결어입니다. 예를 들면은 먼 길 오느라고 힘들었구나. 힘듦의 원인이 되겠죠. 먼 길이 오는 게. 그래서 느라고는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노라고는요,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입니다. 여기 제시 문장이 합격하기 위해서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라는 뜻이지요. 목적이 합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하노라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 어떤 게 바를까요? 저도 헷갈리는데요. 세 분 다 확인합니다. 자, 이번에도
박평수 씨는 1번, 김은선 씨와 양진선 씨는 2번입니다. 박평수 씨, 쓸데없는 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거다, 사족이다. 양진선 씨, 조파를 물을 때 은야를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좋냐냐, 좋으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요? 정답부터 확인합니다. 네, 2번 좋으냐입니다. 자, 형용사 어간의 끄듬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야가 붙어서 좋으냐, 싫으냐, 높으냐처럼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형용사 어간 끄듬절에 받침이 없으면 그냥 야가 붙습니다. 그래서 희냐, 짜냐, 기쁘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요, 길다, 멀다처럼요, 리을 받침일 때는 형용사에 그냥 야가 붙는데요, 리을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기냐, 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3단계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골머리를 썩인다, 썩힌다. 어떻게 해야지 바를까요? 세 분 다 확인합니다. 모두 골머리를 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김은선 씨. 썩힌다는 거는 뭘 썩게 만드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부패 같은 거, 네. 음식물 부패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맞는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썩이고 있다가 다른 표현입니다. 썩히다, 썩이다는요, 모두 썩다의 사동사지만 뜻은 또 다릅니다. 자, 먼저 1번 썩히다는요, 유기물을 부패하게 하다, 사람의 재능 따위가 제대로 못 쓰이고 내버려진 상태에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 썩이다는요, 걱정이나 근심으로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게 하다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예문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골머리를 썩이다, 썩이고 있다. 2번이 바른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제 띄어쓰기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5번째 문제 드립니다. 김 교수야말로 이 시대의 학자다. 자, 여기서 교수야말로의 띄어쓰기는 어떤 게 바를까요? 네, 말로 붙였어야 할까요? 띄었어야 할까요? 세 분의 생각은요? 자, 박평수 씨와 양진선 씨는 말로를 붙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은선 씨는 띄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뭐가 맞을지 확인해 볼까요? 1번 교수야말로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야말로는요, 조사입니다. 그래서 붙여 써야겠죠. 그래서 1번이 바른 표현이었습니다. 콩나물 500원어치만 주세요. 자, 500원어치 어떻게 띄었어야 할까요? 세 분 다 확인합니다. 박평수 씨 그리고 김은선 씨는 2번, 양진선 씨 생각은요, 500 띄어쓰고 원 띄어쓰고 어치다. 자, 먼저 양진선 씨. 원과 어치 모두 의존명사인 것 같아서 띄었었습니다. 모두 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뭘지 확인해 보죠. 정답은 의외로 1번이네요. 자, 왜 1번일까요? 네, 단위를 나타내는 원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오는 숫자와 띄었어야 하고요. 어치는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을 뜻하는 전미사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00 띄어쓰고 원어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3단계 모두 풀어봤습니다. 현재 점수 박평수 씨 1,400점, 김은선 씨 900점, 양진선 씨 1,300점입니다. 우리말 경기 제4단계 우리말 뜻 맞추기. 4단계는 가장 왼쪽에 있는 박평수 씨에게 먼저 문제 선택권 드립니다. 3번. 3번 문제입니다. 반송반송하다. 자, 어떤 뜻일까요? 첫 소리 골라주세요. 4번 미음. 4번 미음. 있습니다. 5번 시옷. 5번 시옷. 없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잠은 오지 않고. 잠 일단 맞고요. 오지 않고도 맞습니다. 10번 10번 쌍디귿. 쌍디귿이요. 자, 빈칸 모두 열렸습니다.
정신만 말똥말똥하다. 반송반송하다, 잠은 오지 않고 정신만 말똥말똥하다. 정답입니다. 김은선 씨는 어젯밤 우리말 겨루기 녹화가 걱정이 돼서 밤새 반송반송했다라고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 500점 획득하셨어요. 자, 현재 점수 잠시 확인해 볼까요? 박평수 씨 그리고 김은선 씨 두 분 1,400점이고요. 양진서 씨 1,300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선택권도 김은선 씨에게 드립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감동거리다, 어떻게 행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첫 소리 골라주세요. 3번 디귿. 3번 디귿. 없습니다. 8번 치읓. 8번 치읓. 네, 치읓 3개나 있습니다. 침착하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침착 맞습니다. 10번 쌍비읍. 10번 쌍비읍. 박평수 씨. 최신 없이. 침착하지 못하고 채신 없이. 채신 정답. 1번 기억. 1번 기억. 5번 비읍. 5번 비읍. 네. 침착하지 못하고 최신 없이 가볍게 행동하다. 침착하지 못하고 채신 없이 가볍게 행동하다. 강동거리다. 정답입니다. 이제는 또 문제 선택권 양진선 씨에게 드립니다. 1번. 1번 문제입니다. 공글리다. 자, 어떤 뜻일까요? 공글리다. 첫 소리 골라주세요. 6번 시옷. 6번 시옷. 있습니다. 1번 기읍. 1번 기억. 생각 따위를. 생각 따위를. 생각 맞습니다. 5번 비읍. 5번 비읍. 없습니다. 2번 디귿. 2번 디귿. 네, 있습니다. 3번 리을. 3번 리을. 네.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맞습니다. 7번 지읒. 7번 지읒. 되짚다. 마음이나 생각 따위를 흔들리지 않도록 되짚다. 공글리다. 아닙니다. 마음이나 생각 따위를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다. 마음이나 생각 따위를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다. 공글리다. 정답입니다. 자, 양진선 씨까지 세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현재 점수 박평수 씨 1,700점, 김은선 씨 1,400점, 양진선 씨 1,600점입니다. 이 문제 정답자가 오늘의 최종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자랑. 나오자마자 김은선 씨 답 말씀해 주시죠. 목소리가 높고 맑게 울리는 소리. 목소리가 높고 맑게 울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최종 우승자 김은선 씨입니다. 오늘의 시청자 문제 다음 중 맞는 말은 1번 치고 받다, 2번 치고 박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밤 11시까지 우리말 교육이 누리집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결과가 조금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 사랑은 계속됩니다. 아자! 아자! 다현아, 오늘 엄마 달인 못돼서 미안하고 다음 패자 부활전에서는 꼭 달인할게. 다음에는 양진선이
가리라. Why does the sun go shining? 나이가 많아도 배우는 것에 열중하고 있고요. 도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은선 씨 빨랐습니다. 골 정답입니다. 정신만 말똥말똥하다. 정답입니다. 다른 이대 아름다운 노년을 힘내겠다. 오늘의 우승자 김은선. 네, 오늘의 최종 우승자 김은선 씨입니다. 김은선 씨 보니까요, 초반보다 후반에 상당히 강하셨습니다. 어떠세요, 기분? 정말 기분이 좋고요. 너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날아가실 것 같은 김은선 씨신데,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해보시고 배우고자 하셨잖아요. 그런 성격이 오늘 우승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다른 것도 잘하시는 거 있으세요? 컴퓨터를 잘하고요. 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이야, 컴퓨터 잘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을까요? 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배워가지고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직접요? 네. 와. 또 거기에서의 별명이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 햇살. 정말 아침 햇살처럼 기분 좋은 기운을 가지고 계신 김은선 씨인데, 자, 김은선 씨 이제 제 30대 우리말 달인 도전하게 될 텐데요. 총 3,190만 원의 상금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은선 씨가 풀게 될 문제판 보여주시죠. 네, 총 15개의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1번 문제는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이것은 냇물이나 강물 또는 바닷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씻거나 노는 일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이것을 감는 아이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헤엄. 헤엄 아닙니다. 자, 헤엄을 감는다라고는 안 하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목의 뒤쪽 부분과 그 아래 근처를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관용구 이거를 잡히다는 어떤 약점이나 중요한 곳을 잡히다, 피할 수 없이 죄가 드러나게 되다를 뜻하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목덜미. 목덜미 맞습니다. 이것은 온돌방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아랫목과 같은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일을 분명하고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고 슬그머니 얼버무려 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이거 담 넘어가듯이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에서 이거는 무엇일까요? 구렁이. 구렁이 맞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아니하며 태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릅니다. 아울러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쓸모가 없는 사람을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깍두기. 깍두기 아닙니다. 자, 5번 문제는 놓쳤지만요. 6번 속담 문제 맞히면 또 5번이 생각나겠지요. 6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가까운 거리, 가까운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현입니다. 우리 집과 너희 집은 이거에 있잖아 라고 쓸 수 있는 이 말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기에 험상궂고 흉한 눈매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나운 이거로 노려보았다처럼 쓸 수 있는 이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눈초리. 눈초리 아쉽지만 아닙니다. 보기에 험상궂고 흉한 눈매입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바람에 불리어 휘몰아쳐 날리는 눈을 눈보라라 이르고
눈송이가 부서진 알갱이를 눈가루라고 하죠. 그렇다면 눈보라가 일거나 스키 따위로 눈 위를 달릴 때 날리는 눈가루를 이르는 고유어는 무엇일까요? 아쉽습니다. 눈보라가 일거나 스키 따위로 눈 위를 달릴 때 날리는 눈가루였는데요. 자, 2번 문제 놓쳤고요. 다음은 9번 문제 3음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면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그는 우리 말에 관한 한 그 바닥에서 이거 대접을 받았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네, 3음절 문제였는데요. 9번 문제 놓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뒤통수의 한 가운데를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경남 지역의 방언으로는 이것을 뒷꼭지라고 이르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뒷점? 아닙니다. 이것은 그다지 힘들이지 아니하고 생기거나 차지하게 되는 소득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노름방을 쫓아다니는 것이 그래도 이것이부터 재미가 쏠쏠하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개평? 아닙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 2음절짜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알만한 일을 이르는 낱말입니다. 같은 말로 알꾀가 있는데요. 자식들이 다 저 모양이니 그 집안도 이거다처럼 쓸 수 있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볼만. 볼만. 아닙니다. 이어서 1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로로 4음절입니다. 하는 짓이 잘고 옹졸한 사람을 이르러 고린새님이라고 하죠. 이와 비슷한 말로 마음이 좁아 옹졸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고유어가 있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14번 문제는 가로로 3음절입니다. 이것은 크고 둥근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먹음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무엇일까요? 두레반. 두레반 아쉽지만 아닙니다. 자, 크고 둥근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먹음을 뜻하는 고유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어서 15번 문제 세로로 2음절입니다. 이것은 물을 많이 담아두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이르는 고유어입니다. 아울러 깊고 먼 바다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 낱말은 무엇일까요? 두멍. 두멍. 두멍 정답입니다. 자, 김은선 씨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첫 번째 기회 마지막 문제는 맞히셨어요. 두 번째 기회 잘 살리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몇 번 문제 풀어볼까요? 1번. 1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자, 냇물이나 강물 또는 바닷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씻기거나 노는 일, 이것을 감는 아이들이라고 하죠. 미역. 미역 맞습니다. 자, 다음 몇 번 문제 풀까요? 3번이요. 3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온돌방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 아랫목과 비슷한 말, 구로 시작하고 목으로 끝납니다. 구들목. 구들목. 그렇습니다. 어떤 걸 풀어볼까요? 6번. 자, 6번 문제 다시 드립니다. 자, 매우 가까운 거리, 가까운 곳. 엎드리면 코 닿을 곳. 엎드리면 코 닿을 곳. 정답 아닙니다. 정확한
방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다라고 하죠. 엎어지면 코 닿을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김은선 씨 오늘 획득하신 상금 총 100만 원입니다. 자, 김은선 씨 많이 아쉬우시죠? 아유, 엎어지면 코 닿을 때인데 아깝습니다. 이어서 5번 볼게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아니하며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깍두기라고 하셨는데 어중이가 정답이었습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7번은 보기에 범상궂고 흉한 눈매, 눈초리가 아니라 눈딱지입니다. 눈딱지라고 하고요. 8번, 눈보라가 일거나 스키 따위로 눈이를 달릴 때 날리는 눈가루, 먼지처럼 눈먼지라고 합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은 어떤 방면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 돋꼭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꼭으로 시작하는데요. 뒤통수의 한가운데, 우리말 겨루기에서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꼭뒤라고 합니다. 꼭뒤. 자, 이어서 11번 문제,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생기거나 차지하게 되는 소득, 먹을 알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알로 시작하는 12번, 알만한 일, 알조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뒤에 조금 숨어져 있었는데요. 13번, 마음이 좁아 옹졸한 사람, 쥐코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리가 열렸고요. 크고 둥근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먹음. 아까 두레반이라고 했는데 정답은 두리기였습니다. 아깝네요. 김은선 씨, 나오니까 어떠세요? 집에서 보는 거하고 또 틀리네요.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도 오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지 않나요? 예, 다시 한번 도전할 겁니다.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죠? 네. 응원해준 가족들에게 좀 고마움도 전하시고 하셔야죠. 방송가. 먼 데까지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착한 가격 부어치킨에서 문화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삼체에서 문화상품권을, 한국어교사 EKT처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천재교육 문제집 해법상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임당 화장품에서 국민건강상품권을, 기상 IBC 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